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는 끝없이 내린다. 민재는 젖은 신발로 골목길을 걷는다. 그의 가슴은 가족의 마지막 말들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귀를 맴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민재는 집을 떠난 지 2시간째. 갈 곳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걷다 멈췄다. 비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의 전 재산은 주머니 속 1,000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낡은 우산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민재야. 괜찮아. 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민재를 꿰뚫었다. 민재는 서준을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렸다. 대학 동아리에서였다. 서준은 늘 조용히 웃으며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26세. 민재보다 3살 많았지만 그 나이 차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서준은 민재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갈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너. 그냥 너로 살아도 괜찮아.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여기서 뭐해?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서준이 우산을 민재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집에서 쫓겨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 집으로 가자.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왜 은할 도와주는 거지? 서준은 대답 대신 민재의 손을 잡았다. 가자. 추워. 서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다. 낡은 벽지와 책으로 가득한 책장이 민재를 맞았다. 서준은 젖은 민재에게 수건과 자신의 옷을 건넸다. 이거 입어. 그리고 따뜻한 거 마셔. 민재는 서준이 건넨 따뜻한 차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서준의 존재는 그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었다. 가족이 내가 게이인 걸 알게 됐어.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아버지가 날 보고 역겹다고 했어. 어머니는 그냥 울기만 했고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그냥 사라져야 하는 걸까? 서준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넌 잘못된 게 아니야. 민재야. 넌 그냥 너일 뿐이야. 그 말에 민재의 눈물이 터졌다. 서준은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의 집에서 잠을 잤다. 낡은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가족의 차가운 얼굴과 서준의 따뜻한 손길로 가득했다. 서준은 민재가 잠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민재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이 그를 거부해도
서준은 그의 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준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떴다. 잘 잤어. 서준이 웃으며 물었다. 민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로. 서준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친구잖아. 하지만 민재의 가슴에는 친구라는 단어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서준의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서준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서준은 그를 위해 아침을 챙기고 밤에는 함께 영화를 보며 웃었다. 민재는 서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점점 더 끌렸다. 서준이 책을 읽으며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커피를 내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심지어 민재를 놀리며 장난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재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러나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는 두려웠다. 가족에게조차 거부당한 자신이 서준에게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까? 서준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민재는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서준은 언제나처럼 그를 따뜻하게 대했다. 너 너무 생각 많아. 서준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아봐. 그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민재의 아버지였다.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하고 싶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무언가 달라진 듯했다. 민재는 망설였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서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 그의 가슴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었다. 가족의 용서를 구할 기회일까? 아니면 서준과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해야 할까? 민재는 서준을 바라봤다. 서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민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 말은 명령 같았지만 어딘가 떨리는 울림이 있었다. 민재는 서준을 바라봤다. 서준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평온한 모습은 민재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대조를 이뤘다. 아버지가 만나자고 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다. 가볼 건가? 그의 목소리는 판단하지 않았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니까 더 아픈 거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내가 같이 가줄게. 민재는 서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서준아.
정말로. 서준은 가볍게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뭘? 이 정도야. 다음 날. 민재는 서준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버스 안에서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엄격한 회사원.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 민재가 게이임을 밝히기 전까지 그들은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재는 아버지의 분노와 어머니의 침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서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민재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그를 맞았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야, 그녀가 속삭였다.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왜 날 불렀어? 민재가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린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아. 민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노력. 그들이 자신을 거부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해하려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날 집에서 쫓아냈잖아. 역겹다고 했잖아.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화가 났어.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선택이 아니에요. 민재가 소리쳤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나예요.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준이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행동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됐다. 아버지는 서준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이 사람은 누구지?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친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가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졌다. 사랑. 아버지가 되물었다. 너 진심으로 이러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이에요. 서준은 민재의 손을 더 굳게 잡았다. 민재가 어떤 사람이든 전 그를 지지해요.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민재와 서준은 집을 나왔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기대했어야 했나? 바뀔 거라고. 서준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조금씩 나아질 거야. 민재는 서준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날 밤
서준의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준에게 고백하고 싶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서준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고백한다면? 서준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민재는 그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서준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며칠 뒤, 민재는 용기를 냈다. 서준이 커피를 내리는 주방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아, 나 너 좋아해. 서준은 놀란 듯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민재야, 서준이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민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전화는 민재의 여동생 은지였다. 오빠, 집에 와. 아버지가 아파. 민재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다. 아버지가 아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응. 병원에 입원했어. 심장 문제래. 오빠, 와줘. 민재는 서준을 바라봤다. 서준은 이미 재킷을 챙기며 말했다. 가자. 내가 운전할게. 병원으로 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그 차가운 말들이 여전히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다. 그 모순이 그를 괴롭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지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9세의 은지는 민재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오빠, 다행이야. 와줘서. 민재는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토닥였다. 아버지는 어때?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수술해야 할지도 몰라. 아직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민재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재를 보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와줘서 고마워.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서준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의사가 나와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신부전 초기 단계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약물 치료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민재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다. 민재,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아버지.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강타했다. 뭐 주라고요? 민재가 되물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날 밤.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서준과 마주 앉았다. 고마워. 서준아. 여기까지 와줘서.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거야. 민재는 문득 용기가 생겼다. 서준아. 아까 내가 한 말. 진심이야. 널 사랑해. 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재야,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널 좋아해. 하지만 나도 두려워. 민재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두려워. 왜?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너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았어. 내가 게이인 걸 밝히고 나서 부모님은 날 외면했어. 그래서 너를 보면서 더 조심스러웠던 거야.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서준은 민재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같이.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민재는 병원과 서준의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가족과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재에게 더 자주 전화했고, 은지는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서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사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거니? 아버지가 물었다.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제 전부예요. 민재와 서준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서준은 소설가를 꿈꿨고, 민재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다. 언젠가 내 사진으로 내 책 표지를 만들자.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약속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전화로 낯선 번호가 찍혔다. 전화를 받자 익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그 남자랑 같이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 조심해.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익명의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심해.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와 서준을 노리고 있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아. 이상한 전화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즉시 민재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민재는 전화 내용을 설명하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장난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스쳐갔다. 며칠 동안 민재는 계속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너 같은 사람은 여기서 살아선 안 돼. 그 남자랑 헤어져. 메시지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서준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자.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냥 겁주는 걸지도 몰라. 그러나 사건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느 날 서준의 집 앞에 누군가 낙서를 했다. 더러운 놈들. 붉은 페인트로 쓰인 글씨는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사 가야겠네. 하지만 민재는 그의 목소리에서 숨겨진 상처를 느꼈다. 그는 서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그리고 우린 잘못한 게 없어. 민재는 서준의 단호한 말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민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서준과 함께 있을 때만 마음이 놓였다. 서준은 언제나처럼 그를 다독였다. 우린 괜찮을 거야. 같이 이겨낼 거야. 그 와중에 민재의 가족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민재와 더 자주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민재를 불러 말했다. 너와 그 사람, 서준이라고 했나? 같이 밥을 먹고 싶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이세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 주말, 민재와 서준은 민재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어머니는 서준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밥을 권했다. 은지는 서준에게 책 이야기를 물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가끔 서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가슴이 벅찼다. 가족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다. 민재와 서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두 남자가 그들을 막아섰다. 너희가 그 커플이야. 한 남자가 비웃으며 물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꽉 잡았다. 서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무슨 문제지? 남자들은 웃으며 그들을 밀쳤다. 여기서 너희 같은 놈들 안 받아.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한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고 서준이 민재를 보호하며 맞섰다. 민재는 겁에 질렸지만 서준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싸움은 짧았지만 치열했다. 결국 행인들의 도움으로 남자들은 도망쳤다. 민재와 서준은 상처투성이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괜찮아. 서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그 사건은 민재와 서준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했고,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두려웠다.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서준과 함께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민재와 서준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단했다. 경찰은 그들을 위협한 남자들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불안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는 서준에게 속삭였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끝이 아니어도 우린 같이 싸울 거야. 그들은 서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낙서가 지워진 벽은 깨끗했지만 민재는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서준은 민재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사랑하는 것뿐이야. 민재는 서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서워. 며칠 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를 보러 갔다. 그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집은 강남 근처의 작은 빌라였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발코니에는 화분을 놓을 공간이 있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서준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상상을 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민재가 말했다. 서준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감쌌다. 좋아. 같이 꾸며보자. 이사 준비를 하며 민재와 서준은 서로의 과거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서준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내가 게이인 걸 알았을 때 집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혼자 서울로 올라왔지.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땐 어땠어? 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외로웠지. 하지만 지금은 너랑 있어서 괜찮아. 민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난 항상 숨죽이고 살았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용기가 없었지? 너를 만난 뒤로야 비로소 나를 받아들였어. 서준은 민재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민재야. 그 순간 민재는 서준에게 키스하고 싶었다. 그는 망설이다 서준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다. 서준은 놀랐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는 대학 동아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다. 동아리 선배였던 혁수였다. 혁수는 민재와 서준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재. 요즘 잘 지내? 그 남자랑 같이 다니더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민재는 불안해졌다. 혁수는 과거 민재가 게임을 눈치채고 운연중에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그냥 친구야. 민재가 얼버무리며 말했다. 하지만 혁수는 웃으며 말했다. 친구. 다들 너희가 커플인 거 알고 있어. 조심해. 민재. 세상은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재는 그의 말이 위협처럼 들렸다. 그날 밤. 민재는 서준에게 혁수와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서준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놈. 위험해 보인다. 우리 조심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서준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재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그와 서준이 한강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다. 메시지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거 공개하면 어쩔 건가? 민재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서준에게 달려가 사진을 보여줬다. 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자.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린 그냥 사랑하는 거야. 민재는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 이 위협에 맞서기로 했다. 민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간단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다. 친구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만 있으면 난 괜찮아. 민재의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와 낯선 이들의 악플이 뒤섞였다. 용기 있다. 민재야. 나는 댓글도 있었지만 너희 같은 놈들은 지옥에나 갈아오는 악플도 있었다. 민재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거웠다. 하지만 서준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저들이 뭐라든 우린 우리야. 신경 쓰지 마. 그들의 새로운 집은 점점 더 그들만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민재는 벽에 사진을 걸고 서준은 작은 책장을 정리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영화관에 가지 못할 때면 집에서 영화를 보며 웃었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그의 삶을 채워준다고 느꼈다. 하지만 위협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민재는 대학 근처에서 혁수를 다시 만났다. 혁수는 여전히 그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재. 소셜미디어에서 난리 났더라. 대단해. 그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다. 민재는 불쾌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린 그냥 우리 삶을 사는 거야. 혁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조심해. 세상엔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민재는 혁수의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서준에게 이 만남을 이야기하며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놈이 뭘 하든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약속해. 민재는 서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 주말, 민재의 가족은 그들을 다시 초대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더 따뜻했다. 아버지는 서준과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그들에게 집에서 만든 김치를 건넸다. 은지는 서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다. 민재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가족이 그를, 그리고 서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위협받았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집 문 앞에 또 다른 낙서가 나타났다. 너희는 여기서 살 자격 없어. 민재는 분노와 두려움에 떨었다. 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끝내자.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들은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이번엔 CCTV 영상에서 혁수의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혁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혁수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낙서와 위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민재와 서준의 관계를 질투했고 그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분노를 풀었다고 말했다. 민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연민과 분노가 뒤섞였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거지? 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혁수는 경찰의 처벌을 받았고 민재와 서준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건이 그들의 삶에 남긴 상처를 알고 있었다. 민재는 서준에게 말했다. 우린 계속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걸까? 서준은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싸우더라도 너랑 같이라면 난 괜찮아. 그들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들의 사랑을 더 당당히 드러내기로. 민재는 사진전을 준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준은 소설을 쓰며 그들의 사랑과 투쟁을 기록했다. 그들의 작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민재와 서준은 한강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에서 그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민재의 사진과 서준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 젊은 관객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게이예요. 두 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강물은 그들의 발걸음을 반겼다. 민재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랑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세상이 덜 무서워. 서준은 웃으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도 그래.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존재했다. 하지만 민재와 서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민재의 가족은 점점 더 그들을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서준과 함께 책을 읽으며 웃었고, 어머니는 그들에게 음식을 싸주었다. 은지는 민재와 서준의 전시회에 찾아와 그들을 응원했다. 어느 날, 민재는 서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야? 이게. 서준이 웃으며 물었다. 민재는 쑥스럽게 말했다.
그냥 열어봐. 상자 안에는 2개의 반지가 있었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서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다.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영원한 약속이었다. 민재는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이 우릴 거부해도 너만 있으면 난 괜찮아.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민재야.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서준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민재는 사진작가로서 이름을 알렸고, 서준은 첫 소설을 출간했다. 그들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젊은 르크 플러스 커뮤니티에게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민재와 서준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열린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주변에는 그들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민재는 군중 속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서준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왔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갈 거야.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며 더 강해졌다. 가족의 거부, 사회의 편견,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민재는 서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 등을 돌린 순간, 오직 그만이 내 편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날 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재는 서준의 품에서 속삭였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서준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항상 여기 있을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민재와 서준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었고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로 세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다.